토트넘 오피셜 베르너, 손흥민은 세계 최고 선수, 숭배한 이유, 디애널리스트 정밀 분석 풀버전 해설. 손흥민이 그리워, 베르너의 아쉬운 결정력, 토트넘, 맨유와 2에서 2.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 호스퍼 데뷔전을 치렀다. 캡틴, 손흥민이 그리운 밤이었다. 토트넘은 15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대2로 비겼다. 토트넘은 12승 4무 5패 승점 40.52를 유지했다. 캡틴,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손흥민 공백을 메울 공격수를 영입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베르너였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공백 덕분에 이적하자마자 히샬르리송, 브레넌 존슨과 함께 선발로 나섰다. 포지션은 손흥민의 왼쪽 측면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라스무스 회이룬을 막지 못했다. 전반 19분 히샤를리송의 페드로 포로의 패스를 마무리해 동점을 만들었지만 전반 40분 마커스 레시퍼드에게 다시 실점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르너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로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하지만 베르너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팅 5개를 때렸지만 단 하나도 골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전반 21분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 전반 45분 왼발 슈팅은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가는 홈런이 됐다. 슈팅 5개는 양팀 최다다. 클린스만호 합류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20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경기였다. 토트넘은 앞서 FA컵 64강 벌리전에서도 손흥민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1대0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베르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아픈 경험이 있다. 2019에서 2020 시즌 RB 라이프치히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 2위까지 올랐지만 첼시 이적 후 부진에 빠졌다. 덕분에 영국 현지 매체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후 베르너는 골을 넣지 못한다 는 조롱 섞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작 2차례 훈련을 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기를 이해했고 훈련을 더 한다면 더 신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중요한 것은 베르너 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꺼이 선발로 나섰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트넘은 두 중앙 수비수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을 털고 복귀했다. 새로운 중앙 수비수 라두 드러구신도 데뷔전을 치렀다. 프리미어리그 PL 공식 SNS 계정은 12일 한국 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획을 그은 아시아 축구연맹 국가선수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장, 득점, 도움, 클린시트 순위를 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무려 115호 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국적 선수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의 이름을 올렸다. 2위와 위 격차도 매우 크다. 2위에 오른 마크 비두카, 호주는 92골을 터뜨렸다. 3위는 해리 키웰, 호주로 57골. 팀 케이힐, 호주는 56골로 4위에 랭크됐다. 5위는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이 19골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도 손흥민이 1위였다. 손흥민은 총 57개의 도움을 올리며 아시아 1위에 랭크됐다. 2위는 키웰로 38도움을 기록했다. 3위 브렛 에머턴, 호주는 30도움. 4위 비두카는 28도움. K1이 5위로 22도움을 올렸다. 최다 출장 기록은 손흥민이 2위였다. 1위는 무려 마크 슈워처, 호주로 514경기를 뛰었다. 슈워처는 레스터시티, 첼시 등에서 활약을 펼친 골키퍼다. 2위는 손흥민으로 288경기를 소화했다.
1위와 위 격차는 무려 226경기가 차이 났다. 루커스 닐, 호주, 가 279경기, 키웰이 274경기, 에머턴은 247경기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클린시트도 슈워처가 1위를 차지했다. 슈워처는 무려 151경기를 무실점으로 이끈 바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마크 보스니치, 호주 -74경기, 매튜 라이언, 호주 -28경기, 알리 알합시, 오만 -23경기, 존 필런, 호주 -22경기, 가 순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득점수가 많았다. PL 사무국이 제공하는 통계상 지금까지 PL에서 득점을 터뜨린 한국인은 총 8명이다. 손흥민이 115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렸고, 박지성, 19골, 황희찬, 18골, 그 뒤를 잇는다. 기성용이 4위다. 기성용은 통산 15골을 넣었다. 이외 이청용, 8골, 설기현, 5골, 지동원, 2골, 김보경, 1골, EPL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2. 알자지라가 꼽은 주목할 선수 1위 손흥민, 우승 후보 1순위는 2023 아시안컵. 중동 매체 알자지라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손흥민, 토트넘, 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을 주목해야 할 선수 1, 2위로 꼽았다. 알자지라는 12일 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안컵 전망과 주목할 선수 10명을 소개했다. 1위로 선정한 손흥민에 대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0경기에서 12골을 넣었다. AFC 올해의 국제선수에도 최다 선정 3회 된 선수라고 설명했다. A매치 기록 116경기 41골을 짚으면서 차출된 손흥민이 한국 축구대표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소속클럽 토트넘으로서는 큰 손실이라며 국가대표팀과 소속클럽에서 차지하는 손흥민의 절대적인 비중을 소개했다. 2위 김민재에 대해서는 올해 AFC 국제선수로 선정된 선수다.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를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끈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9위로 꼽은 이강인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려면 이강인이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서 맹활약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본 선수로는 구보 다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 가 4위, 미토마 가오로, 일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가 6위, 엔도 와타로, 일본 리버풀, 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알자지라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 순으로 예상했다. 대회 참가팀 중 피파 랭킹 17위, 이 가장 높다는 점과 결승 진출 횟수를 짚으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일본을 꼽았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 4회 팀 일본은 1992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04년, 2011년 왕좌에 올랐다. 1960년대 이후 우승이 없는 한국은 두 번째 후보로 지목했다. 한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이다. 한국은 1956, 1960년 연속 우승 후 64년 동안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모든 매체가 인정할 만큼의 역대급 전력을 보유한 만큼 대회를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해 선수들은 목표는 우승이라며 각오를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지 카타르에 입성한 클린스만호는 오는 15일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3. 김민재 대신 센터백 쓰겠다. 뮌헨 이적 다이어 활용법. 투엘 감독 직접 밝혔다. 수비형 MF 본지 오래됐으니깐 팬들 호러쇼 재현될까 노심초사. 뮌헨은 12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활약 여부에 따라 1년 계약을 맺는 연장 옵션도 포함됐다. 등번호는 15번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다이어는 이제 뮌헨에서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다이어는 미넨 공식 채널을 통해 미넨 이적은 내게 꿈이 이뤄진 것과 같다. 어렸을 때 미넨 같은 팀에서 뛰고 싶었다. 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미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으로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 며 새로운 동료들과 세계 최고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를 누빌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토트넘도 이날 공식 채널을 통해 다이어의 미넨 이적 소식을 전했다. 토트넘은 다이어가 남은 시즌 미넨에서 뛰게 됐다.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됐다. 며 다이어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빈다. 고 전했다. 다이어는 토트넘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운을 뗀 뒤 토트넘의 입단에 엄청난 여정을 함께했다. 이렇게 떠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 고 아쉬워했다. 이어 토트넘에서 9년은 마치 강아지의 일생과 같을 정도로 길다. 프로 커리어를 제대로 시작했고 절친이 된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세계 축구의 최정상 감독님들과도 함께할 기회도 누렸다. 그 어떠한 것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전했다. 다이어는 데뷔전이었던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골은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고 제가 구단에 합류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다. 모든 것이 낯선 20살이었고 어머니도 제가 부담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고 웃었다. 이어 세상 사는 것과 축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구단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저를 잘 보살펴줬다. 이제 이 열차에서 내리려 한다. 열차에서 한번 내리면 다시 탈 수 없다. 여기 정말 오래 있었고 미넨 이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유니폼과 모든 것들이 바뀐다. 고 말했다. 다이어는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받은 응원과 사랑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토트넘의 발전을 염원한다. 팬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저도 지켜보겠다. 정말로 멋지고 좋은 여정이었다. 고 전했다. 토마스 토헬 감독은 호펜하임과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 홈경기 사전 기자회견에서 다이어 활용범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다이어는 센터백 전문이다. EPL에서 오랫동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오랫동안 뛰지 않았다. 며 우리는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쓰기 위해 데려왔다. 이제 레온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뛰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아시안컵에 출전한 김민재의 공백을 다이어가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이어의 미넨 이적 소식은 전날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의해 먼저 전해졌다. 그는 11일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다이어가 400만 유로, 약 57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로 미넨에 합류한다. 개인 조건은 이미 합의했다. 토마스 투헬 미넨 감독이 다이어를 원했다. 라며 다이어는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미넨으로 향했다. 라고 밝혔다. 로마노는 이적이 확정됐을 때 알리는 특유의 구호인 히어 위고 도 외쳤다. 미넨 이적에 정통한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도 이날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독점 뉴스다. 다이어의 미넨행은 던딜이다. 그는 이미 미넨에 도착했다. 구단 간 합의가 끝났고 금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라고 전했다. 다이어가 미넨에 도착한 모습도 공개하며 다이어가 공항에 도착했다. 다이어는 내게 미넨은 놀라운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고도 전했다. 가는 자가 있으면 오는 자도 있다. 다이어를 대신해 토트넘의 중앙 수비를 책임질 루마니아산 방패 라두 드라구신이 이날 토트넘 입단을 공식 확정했다. 토트넘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구신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드라구신이 제노아에서 토트넘으로 도착했다. 그를 영입해 무척 기쁘다. 며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고 등번호는 6번이다. 라고 전했다. 드라구신이 토트넘 홈 유니폼을 입고 볼 트래핑하는 입단 기념 영상도 공개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드라구신은 토트넘에 합류하게 돼 아주 기쁘고 흥분된다. 제게 큰 도전이고 제 마음에서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감독님과 잘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 감독님은 제가 진심으로 토트넘으로 오기를 바랐다. 제 플레이를 좋아했고 저도 토트넘에 잘 맞을 것으로 생각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수비 라인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수비 뒷공간을 많이 두는 것도 좋아한다. 미어 토트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토트넘 같은 곳에서 뛰는 것이 제 꿈이었다. 100% 발휘하겠다. EPL 같이 높은 수준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다. 제 꿈 중 하나를 이뤘다. 고 전했다. 유벤투스에서 함께 뛴 바 있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얀 클루셉스키와 만남도 기대했다. 그는 우리는 3년 전 유벤투스에서 함께 뛰었다.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앞서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드라구신의 토트넘행을 먼저 전한 바 있다. 그는 11일 SNS를 통해 드라구신과 토트넘의 계약이 끝났고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다. 며 이적료는 2,500만 유로에 500만 유로가 더해진 총 3,000만 유로, 약 434억 원 규모다.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3억 원 수준이다. 라고 전했다. 놀랍게도 다이어를 영입한 미네니 드라구신도 원했다. 미넨이 뒤늦게 영입전에 뛰어들었지만 드라구신이 토트넘행을 원했고 일찍이 개인 합의를 마쳤다. 앞서 로마노는 토트넘이 미넨과 영입전에서 이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11일 SNS를 통해 드라구신과 토트넘의 계약이 끝났고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다. 며 이적료는 2,500만 유로에 500만 유로가 더해진 총 3,000만 유로, 약 434억 원 규모다.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3억 원 수준이다. 라고 전했다. 이적이 확정됐을 때 알리는 자신의 특유의 구호인 히어 위고 문구를 지난 10일 남긴 바 있다. 드라구신은 191cm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뛰어난 제공권과 힘을 자랑한다. 토트넘 핵심 수비수 미키 반더벤처럼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를 갖춰 풀백으로 기용할 수 있을 정도다. 루마니아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하며 루마니아산 방패로도 불린다. 2022에서 2023 시즌 세리에 B에서 뛰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단단한 수비뿐 아니라 4골을 넣으며 특유의 세트피스 득점력을 뽐냈다. 제노아는 드라구신의 수비력을 밑바탕 삼아 세리에 A 승격에 성공했다. 드라구신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리그 선두 인터밀란전에는 헤더 동점골을 터뜨리며 제노아의 귀중한 무승부를 선사하기도 했다. 올 시즌의 기량이 더욱 발전하자 토트넘뿐 아니라 미넨, 아스널, 뉴캐슬 등 여러 팀이 관심을 보였다. 토트넘도 미넨의 하이제킹 가능성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 미넨은 올 시즌 센터백 기근으로 고생 중이다. 마타이스 데 리으트와 다요 오파메카노가 번갈아 부상을 당했고 김민재가 대부분 경기를 출전하며 혹사 논란에 휩싸일 정도였다.